암을 치료하는데 호흡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네,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숨을 제대로만 쉴 수 있다면 암을 치료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증거라도 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증거도 있습니다. 암의 원인이 세포 내 산소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습니다. 20세기에도 암의 원인이 세포 내 산소 부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낸 공로로 노벨 의학상이 2번이나 주어졌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2019년에 암세포의 산소 이용에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교수 3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연구의 핵심은 암세포의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되지 않고 항암제를 쓸 때도 저항이 많다는 것과 세포의 산소가 부족하면 암덩어리가 부쩍부쩍 커지는데 그와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후 어떻게 하면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많이 공급할 것인가가 암의 치료와 예방에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관해서는 대체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포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산소를 많이 흡입해야겠죠. 숨을 깊이 쉬어 전체 산소를 가득 채우고 피 속 적혈구가 혈관을 타고 그 산소를 운반해서 세포에 잘 전달하게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폐는 산소 저장 창고일 테고 적혈구는 택배 운송 트럭에 해당할 겁니다. 우선 창고에 산소가 충분히 저장돼 있어야 하고 운송 트럭인 적혈구가 산소를 싣고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듯이 순환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 배송지인 세포에까지 산소를 전달하려면 실핏줄인 모세혈관을 잘 통과해야 해요. 이처럼 산소가 잘 전달되어 세포 내 산소가 충분할 때 암도 생기지 않고 암에 걸렸더라도 잘 치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좋은 호흡이란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셔 산소를 충분히 들어오게 하고 날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운동 치유나 마음 치유, 음식 치유도 모두 산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채소를 많이 먹고 햇볕을 쬐면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서 자율신경을 잘 조절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혈관을 이완시키고 모세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피순환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잘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숨을 쉬어야 산소가 많이 흡입될까요? 그 답은 깊은 심호흡을 통해 아랫배로 쉬는 복식호흡입니다. 갓난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숨쉬는 모습을 보면 아랫배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복식호흡을 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호흡의 중심이 가슴으로 올라오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숨 쉬는 걸 보면 어깨가 들썩입니다. 임종이 다가올 때는 거의 모든 분이 목으로 숨을 급하게 몰아쉬지요. 그러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사코 깊은 숨을 쉬는 게 좋고 어린아이처럼 아랫배까지 생기가 가득 차도록 숨 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공기가 아랫배까지 내려가진 않지만 이런 깊은 호흡이 폐 기저부, 곧 횡격막 부위까지 산소를 가득 채워줍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호흡에 관심이 있어 아랫배 숨쉬기 복식호흡, 흔히 단전호흡이라는 이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복식호흡법과 단전호흡법 등을 실천해 보았는데 특히 암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호흡법은 정심조식법입니다. 정심조식법은 일본 내과 의사 시오야 노부오가 개발한 호흡법으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이분을 잠깐 소개하자면 일본 도쿄에서 내과 의사로 활동하다가 만 105세가 되던 200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일본의 가장 위대한 의사 중 한 분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아주 병약했고 30대에 결핵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몸이 약하고 병에 시달리다 보니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정심조식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아주 단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 가능하면 바로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의자에 앉아있기 어려운 분들은 누워서 해도 좋습니다. 누워서 할 때는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편하게 누우면 되고 의자에 앉아서 할 때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바르게 앉아서 두 손을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감아서 배꼽 아래쪽 배에 가볍게 댑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나를 살리는 생기가 들어온다 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생기를 들이마실 때 배꼽 및 아랫배에 풍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풍선의 생기를 가득 채웁니다. 가득 생기를 채운 다음 약 10초가량 숨을 멈춥니다. 그때 내 의식은 아랫배 풍선에 가 있습니다. 멈춰있는 10초 동안 항문의 괄약근을 조입니다. 그러면 아랫배가 생기로 가득 차서 빵빵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코로 숨을 서서히 끝까지 길게 내쉽니다. 이때 숨이 가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평소 호흡하듯 들이쉬고 내쉬고를 한 번 하면 곧 좋아집니다. 이 호흡을 보통 20에서 3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생기 호흡을 할 때는 내 의식이 항상 아랫배에 집중되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속갯말을 해도 좋습니다. 환자라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나에게 완치되었다고 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과 상상을 연결하여 호흡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생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아랫배에 가득 차 있다. 항문을 조이고 10초가량 멈출 때 나는 완치되어 최고로 건강하다. 숨을 내쉴 때 내 몸속 노폐물이 다 배출돼 내 전신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그 다음 평소대로 숨을 들이마셨다 내쉽니다. 이와 같은 깊은 호흡과 상상법을 20에서 30회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깊은 호흡은 멈추고 아랫배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평소대로 호흡합니다. 그렇게 숨 쉬면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 만민은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한테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생기 호흡 방법과 치유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도록 이와 같은 호흡법을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하시길 권합니다. 한 번 하는데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2번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한 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이 호흡법의 원리와 실천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시오야 노부오의 자제력이라는 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말 번역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다른 호흡 치유 방법으로 피부호흡이 있습니다. 피부호흡이란 피부를 통해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풍욕이라고도 합니다. 풍욕은 말 그대로 바람으로 목욕한다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의사 로브리 박사가 창안했다고 해서 로브리요법 또는 대기요법이라고도 합니다. 로브리 박사는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의 원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풍욕 방법은 옷을 완전히 벗고 맨몸에 담요를 덮었다 제쳤다 하는 것입니다. 발가벗은 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담요를 덮었다 제치기를 반복합니다. 풍욕은 많이 알려져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30분 정도 걸리는데 풍욕도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를 통해 산소가 흡입되고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가락과 발가락 비틀기입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수도꼭지 돌리듯이 비틀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합니다.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면서 손가락 비틀기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생기가 들어온다. 내쉴 때는 나쁜 기운이 나간다. 곧 노폐물이 나간다. 그래서 치유되었다 라고 상상합니다.
이렇게 손가락과 발가락을 하나씩 비틀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생기가 들어온다. 내쉬면서 노폐물이 다 나가서 깨끗이 치유되었다라고 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10개와 발가락 10개를 모두 다 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모세혈관에 산소가 잘 공급되게 합니다. 우리 혈관의 70에서 80%가 팔다리에 분포되어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 비틀기를 하며 호흡하면 팔다리 쪽으로 피를 끌어당기는 음압 효과가 있어 말초혈관의 피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호흡치유법들은 현재 암을 앓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하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 산소를 많이 공급함으로써 암세포가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줄이는 효과도 있고 암의 원인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98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약 860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표준 치료만을 제공하고 다른 한 그룹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마음가짐이 암의 치유와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이 훨씬 더 높은 치유 및 생존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이후 많은 의사들이 마음가짐이 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환자가 암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면 실제로 암이 치유되기도 하며 생존율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홍준 박사님이 쓰신 보디 리셋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